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부위원장직 맡고 계신데 이 지방시대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잘 알다시피 지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냥 소외나 낙후가 아니라 소멸이 돼가고 있습니다. 분권위원회하고 네.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균형발전위원 하나로 합해갖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지방의 네. 발전을 한번 시켜보자. 완전히 중앙 주도의 경영 시스템을 지방 경영 시스템을 한번 대폭 바꿔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다른 역할을 제안받으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데 호남 문제 해결하면 없이 되겠습니까? 누가 심부름을 하겠습니까? 누가 통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일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저밖에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 문제의 호남 말하자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일을 좀 할 수 있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맡았습니다. 이 여당 대표를 지내셨던 분으로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정치는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걱정스럽지 않으신가요? 정치가 다른 모든 경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다 나아져 가는데 네. 유일하게 정치만 뒤로 백을 해도 너무 백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참 너무 관용과 포용이 없어요. 제 자신부터가 너무 부끄럽고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도 꾸려졌어요. 보수 정당, 보수 정권에 대한 낮은 지지를 회복해 보겠다 이런 노력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항상 문제입니다.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 말은 인기가 없는데 인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인기 영합이거든요.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하겠다. 이건요, 그냥 인재 영입 갖고는 안 됩니다. 판가리를 해야 됩니다. 물갈이 정도는 해갖고는 안 돼요. 이 국그릇 속에 건더기가 상해 있는데 20%, 40%, 60%물 따라갖고 물 간다 그래갖고 배탈 안 납니까? 이건 완전히 한 번 정도는 지금 판을 갈아야 될 정도로 국민의 힘 안에 굉장히 지금 쌓여 있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후배 정치인의 이 신당 창당. 그 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라고 하는 괜찮은 인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신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기존 정치권이 잘못했던 것들은 시정하고 기존 정치권에 잘한 것을 진보권 보수는 다 받아들여야 하는 제3지대를 만들었을 때 소위 신당이라고 하지, 이 당에서 불만 있는 세력, 저 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 이 당에서 잘 인정을 안 해준 사람들끼리 떨어져 나와갖고 만드는 그러한 신당은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불만 세력들 모아갖고 하는 불만당 아니면 분당 이런 신당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호남은 불모지예요. 보수 정당에게.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호남에서 이 보수 정당 최초로 재선하셨고 또 정당 대표까지 지내셨습니다. 이 그동안의 소회랄까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호남은 나에게 어떤 곳이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호남을 험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광주 사람들은 보수니까 싫어한다, 보수니까 표 안 준다가 아닙니다. 호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국민의힘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남 포기를 포기해라. 누구들이 포기해서 후보도 제대로 안 내놓고 표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호남 포기를 포기해봐. 이정현이가 입증했지 않았느냐? 교수님 괜찮으시죠? 네. 목소리 괜찮으시죠? 걱정됩니다. 지금 약간 조금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호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입장에서 보셨을 때 국민의힘에 지금 뭐 서진 정책 얘기하잖아요. 그런 서진 정책이라는 게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그건 말하자면 그야말로 전략이거든요. 전술이거든요. 네. 왜 호남 사람들한테 다가올 때만 전략 전술로 다가오느냐 이거죠. 마음으로 다가와야죠. 호남에는 인재가 없어서 안 쓰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인재들이 많이 있지만 기회가 가지 않는 건가요? 진짜 제가 좀 작심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호남에 인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호남 사람들이 호남 인재를 키웠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정말 제대로 사람에 관한 하는 우리가 우리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 사람이 됐든 그게 민주당 사람이 됐든 광주 국회의원 8명 중에 7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전남 국회의원 10명 중에 6명이 초선 의원입니다.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당직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국회직을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회의를 못 들어가는데 호남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전달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각하는 상황은 어때요? 장관이 몇 명 가고 안 가고 이런 수치 따지지 맙시다. 10명을 넣는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호남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그렇게 표 몰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는지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습니까? 전남도지사하고 광주시당이 당이 틀립니까? 아니면은 광산구청장하고 무안군수가 당이 틀립니까? 한 당인데도 경쟁을 안 하니까 내비둬 버린 겁니다. 16년 동안을 비행장을 지놓고도 이 비행장도 못 쓰고 저 비행장도 못 쓰고 이 땅도 활용 못하고 이 공항도 활용을 못하고 누가 손해입니까? 지역민들이 손해입니다. 이게 경쟁이 없는 정치의 가장 큰 폐단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국민의힘 앞으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한 가지 약속하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일반 국민들과 중도 사람들이 말하는 비정상들을 제대로 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정상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호남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내 당 내에서 반영을 시키고 해가지고 정책으로 예산으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네네. 부위원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